일단 혹시 모르니까. 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비타라는 어플에서는 템플릿을 이용한 간단한 영상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눌러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이런 튜토리얼이나 뭐 인기 유튜브 예능 등의 다양한 템플릿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내가 틱톡에 띄울 간단한 짧은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틱톡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 영상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영상 모양을 선택해서 그 안에 사진을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플이 바로 여기 지금 비타라는 어플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어떻게 모양이 나오는지 보이고, 사용하기에서 클립을 그냥 추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다면 아무거나 추가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플레이만 해보시면은 만들어지는 간단한 인스타나 틱톡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고, 요걸 누르고 만약 영상이 다 완성이 됐다면 내보내기를 하면은 영상이 저장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냥 영상만 이어서 만드시고 내보내기를 누르면 끝나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어플로 비타를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아마 요거 렌더링 안 해도 되죠? 나가게 할게요. 아마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옆에 있는 프로젝트랑 무료 스토어는 어떤 기능을 하나 간단히 얘기를 드려보자면, 무료 스토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템플릿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프레임이나 템플릿이 있어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템플릿 같은 것들을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어떤 뭐 효과가 마음에 든다, 뭐 불타는 느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환호하는 모양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를 바로 사용을 누르게 된다면 내가 어떤 영상을 고르고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영상에 바로 적용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영상하고 만약에 사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영상 소스를 가져다가 이용을 할 수 있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이런 기능이었죠. 다양한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효과를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파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크로마키가 가능해요. 그래서 영상을 넣고 크로마키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영상에서 이제 환호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영상 소스들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곳이 이런 무료 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작업하는 곳은 실제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저번에 이제 새 프로젝트를 만약 누르게 된다면 내가 이제 영상을 연결할 영상들을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닭볶음이랑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이 영상을 이어서 불러다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영상이 같이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가 나오는 것 자체로는 조금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영상과 영상 사이에 끊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면
여기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요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어떤 효과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주민 효과를 넣겠다 하고 체크를 해주면은 이 사이가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로 주민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내가 어떤 효과를 넣어볼까 이렇게 보면서 뭐 예를 들어 줌 스핀 효과를 넣겠다 체크하면 이 부분에 이제 줌 스핀 효과가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효과를 넣으실 때 줌 스핀이라고 골랐을 때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스핀을 느리게 돌리겠다라고 한다면 줌 스핀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 한 번씩 해보세요.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블로 어플을 좀 소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어플이 무료이면서도 기능들이 많으면서도 네,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에서도 좀 이런 걸 소개해드리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사진들 사진이나 동영상, 특히 동영상이었을 건데 동영상을 짤막짤막하게 찍어 오세요 라고 했었죠. 그거를 그냥 연결해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전에 찍은 영상이어도 되고 영상끼리 연결이 돼서 뭐 뜻이 안 이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가져오셔서 이렇게 전환 효과를 넣어보세요. 전환 효과에는 기본, 역동, 특수효과, 글리치 등의 다양한 효과들이 있고요. 만약 특수효과에서 내가 어떤 뭐 구름 효과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 위치에 그 특수효과의 구름 효과가 적용돼서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상 전환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터치하고 내가 전환하고 싶은 영상 전환 효과를 선택을 해서 적용만 하시면 이 사이에 이렇게 효과가 적용돼서 나옵니다. 괜찮죠? 자, 만약에 내가 이걸 가져오다가 사진을 좀 더 가져오고 싶어요. 또는 영상을 조금 더 가져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플러스 표시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 영상을 더 가져오겠다는 게 있으면 해당 영상을 선택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고기를 볶는 영상이었어요. 자, 이 영상을 선택하고 집어넣는다면 영상 소스가 이렇게 바가 있는 자리에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 내가 가져온 영상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고 삭제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불러와 보시고 영상과 영상 사이에다가 효과를 설정해 보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안 되신 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밑에 메뉴들과 요 음악 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드려보자면 우리가 만약 영상에 사진을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하얀색 바를 갖다 놓고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이 지금 작업하는 창에다가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을 더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만약 비디오에서 가져올 건 비디오, 이미지에서 가져올 거면 이미지를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를 가져온다고 해볼게요. 추가를 하면은 그 하얀색 바가 있던 위치에 이렇게 사진들이 들어가지게 돼요. 사진의 경우 내가 만약에 길이를 조절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진을 터치를 하시면 양쪽에 이렇게 바가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사진이 보여질 길이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게 했으면 여기 옆에 있는
왼쪽 하단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 클립 자체가 조그만해서 편집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양쪽 손가락을 클립에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화면을 늘려서 편집할 수 있고요. 반대로 줄이면 이렇게 화면이 줄어드니까 넓은 그러니까 긴 영상을 편집하실 때 여기 화면 자체를 늘려보거나 줄여서 볼 수가 있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만약 이 사진의 길이를 조절하겠다. 그럼 사진을 선택하시고 길이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사진의 길이를 줄이거나 아니면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초 정도에 보이는지 이렇게 보이니까 확인하시면서 영상의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영상의 경우도 이렇게 바가 있긴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조절은 못해요. 그래서 영상에 대한 건 따로 조절하는 건 알려드려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영상을 조금 더 내가 줄여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놓겠다면 이런 식으로 맞춰서 배치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흰색 바를 이렇게 갖다 놔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를 누르면 영상의 뒷부분이 이렇게 잘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영상의 앞부분을 자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흰색 바를 내가 시작하고자 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여기부터를 누르면 영상이 이렇게 앞부분이 잘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영상의 앞부분, 뒷부분을 적당하게 편집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속도를 누르면 영상 자체의 속도를 우리가 원래 속도를 그대로 둘 수도 있지만 만약에 속도가 너무 지루하다면 이 속도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빠르게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볶는 어떤 화면인데 여기서 내가 만약 이거를 터치를 해서 속도를 만약에 빠르게 붓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배 정도 속도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터치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볶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볼륨의 경우는 이 영상에 있는 소리가 있을 텐데요. 이 소리가 작거나 아니면 클 때 볼륨을 늘리거나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볼륨을 아예 없애고자 한다면 옆에 있는 이 버튼은 음소거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소리가 이 영상 속의 소리가 사라지게 되고요. 다시 내가 볼륨을 키우면 영상에서 볼륨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안에다가 음악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음악의 소리가 있고 영상의 소리가 같이 들리면 굉장히 시끄럽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영상의 소리를 줄이고 음악을 키우거나 아니면 이제 음악을 소리를 줄이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영상을 삭제할 때 쓰는 거고 요건 이제 역방향이라고 나와 있죠. 영상을 우리가 뒤집어서 재생을 할 때 애니메이션은요 프레임 인하고 프레임 아웃 그리고 다이내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드 인이나 3단 줌인과 같은 영상이나 사진이 이렇게 줌인이 돼서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에 이렇게 효과를 주실 때 뭐 다이내믹 효과다라고 한다면 뭐 도미노 분할이나 뭐 내체 분할 같은 어떤 이런 효과를 넣어서 조금 더 화려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 보았고요.
자, 그 다음 프리즈. 그리고 여기 조절, 마스크 복사 등의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게요. 내가 영상을 찍을 때 여기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같이 찍혔어요. 또는 사진을 찍을 때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찍히셨을 때 여기 화면에서 두 개 손가락을 이렇게 늘려서 맞춰주시면 영상이 삐뚤어졌을 때 맞추시는 것도 가능하고 크기를 맞춰서 주변에 어떤 장애물들이 보이지 않게 맞춰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 조절이라는 거는 영상에 대해서 대비나 채도와 같은 값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영상을 찍었을 때 너무 어둡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밝기를 조절해서 밝게도 할 수 있고 대비를 조절해서 명암을 설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줘서 영상의 밝기나 대비를 맞출 수가 있고 만약 여기 있는 영상들에 모두 다 적용하겠다 하면은 모든 클립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아까 전에 설정한 대로 영상의 모든 클립에 밝기와 대비를 맞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마스크라는 거는요. 이제 원형이나 사각형 또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여줄 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상의 일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르는 게 이 마스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다른 데다 똑같이 복사해서 쓰실 때 복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쓰였던 어떤 영상이 있고 이 뒤에도 조그만한 영상을 써서 붙여야 되는 경우다 라고 했을 때 복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간에 이제 짤막한 범퍼 영상을 넣었을 때 그 영상을 복사해서 뒤에다 붙인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이쯤에다가 뭐 이걸로 할까요? 그냥 꽃으로? 자, 그러면 얘를 복사를 누르면 하나 이렇게 똑같이 클립이 복사가 되고요. 얘를 끌어다가 위치를 뒤로 옮겨주면은 뒤에 영상의 위치를 옮겨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복사할 때 쓰는 게 복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배경. 배경은 우리가 여기서 블러와 색상, 이미지가 있는데요. 블러는 뭐냐면 이 바깥의 배경에 블러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원래 사진이 보이게 할 거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색상은 바깥쪽에 색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는 바깥쪽에 내가 원하는 다른 이미지를 깔아서 넣을 때 씁니다. 봄, 자연, 질감, 그림자 등의 다양한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설정할 거를 이렇게 깔아서 배경을 넣어 놓을 수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넣었을 때 양옆에가 많이 비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내가 어떤 글을 적는다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매물 설명을 적고 싶다든지 이럴 때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크기는 딱 맞게랑 꽉 차게가 있는데요. 이 사진의 크기예요.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예쁘게 확대를 하거나 할 때 이용하는데 크기를 안 들어가도 두 손으로 늘려주시면 크기나 회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전의 경우도 사진을 내가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틀어 가지고 회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맞춰 주시거나 아니면 15도 회전, 좌우 반전, 상하 반전 등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교체의 경우는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꿀 때 교체를 하는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은 클립에 대한 편집 부분은 다 본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으니까요.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여기 그래서 우리 컷 편집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 보시죠. 그 다음에 스타일, 비율, 효과, 사운드, 텍스트, PIP 등의 효과들 설명드릴게요. 옆에 이 즐겨찾기의 경우는 내가 이제 스토어를 찾아서 그 안에다가 즐겨찾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스토어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즐겨찾기를 해서 넣어놓게 되면은 나중에 쉽게 쓰실 수 있게 연결을 해놓는 게 즐겨찾기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효과를 쓰겠다면 누르면 이렇게 효과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효과들이 워낙에 다양하니까 내가 적용하고 싶을 때 효과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들어가는 게 즐겨찾기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일단 기능 중에서는 컷 편집까지 쭉 보셨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네온 효과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다 정도만 제가 즐겨찾기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편집 한 번씩 보시면서 질문 주시고 특별하게 질문이 없다면 이어서 스타일, 비율, 그리고 음악 추가 등의 다른 효과들 조금씩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10시 48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셨다가 그럼 11시에 제가 수업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영상 추가해서 만드셨던 분들은 조금 쉬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영상을 조금 수정하겠다 하시는 분은 가볍게 수정해 두시면 11시부터 이어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그냥 제가 아무거나 막 가져왔어서 한번 스토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일단 제일 앞에 친절한 수정쌤, 요거는 우리 예전에 이제 멸치 또는 이제 비타 어플 아마 요거 만든 건 제가 멸치에서 만들었을 건데 멸치에서 유튜브에 오프닝 멘트를 만든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하게 여기 친절한 수정쌤이라는 글씨만 적어서 만들었던 멘트라서 어렵지 않게 제작할 수가 있고요. 뭐 이게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는 제가 요게 이제 닭갈비 볶고 해서 그때 이제 여행 갔었던 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지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영상하고 사진의 위치가 좀 다르죠. 그러면 이제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가져다 놓을 수도 있거든요. 얘를 꾹 눌러서 끌고 가도 되지만 지금 영상 자체가 꽤 여러 개가 뒤쪽에 우리가 가져온 거죠. 그래서 얘를 좀 앞으로 다시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지금 순서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클립의 순서를 바꿔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중간에 이제 자, 일단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제가 갈매기 영상을 뒤쪽으로 보낼 건데요. 그러면 이 갈매기 영상을 꾹 눌러서 이렇게 영상을 순서를 바꿔주는 게 편하게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쯤에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요 닭갈비집 요 상호는 요 앞쪽으로 당겨 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서 배치를 해 주실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영상을 볼 때 중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을 눌러서 특수효과나 다른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고 싶은 효과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만 주시면 바로 간단하게 효과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광선으로 하겠다. 그럼 이 사이가 광선으로 넘어가지겠죠? 이렇게 여기는 그래픽 효과를 넣어볼게요. 아유, 선거철이라 가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좀 많네요.
자, 이 닭갈비를 볶는 영상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까지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터치를 해보시면, 요거 효과 때문에 잠깐만요. 영상을 터치를 해보시면 이 영상의 위치를 내가 자르고 싶은 위치에 갖다 놔요. 그리고 여기까지를 누르면 영상을 자르고 싶은 위치까지 잘라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상 시작할 때 여기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흰색 바를 갖다 놓고 여기부터를 누르면 영상을 잘라서 필요한 만큼을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뭐 3등분해서 가운데를 뺀다든지 이럴 때 이제 분할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는 이 영상의 이제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해서 조절할 수 있는 효과였죠. 그리고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볶을 때 뭔가 이제 잡음들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볼륨을 조절하겠다면 볼륨을 작게 또는 크게 조절해서 맞춰주시는 게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컷 편집들을 한 번씩 쭉 보셨을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스타일이라는 기능입니다. 스타일보다 일단 음악을 한번 넣어볼까? 요 밑에 음악 추가 보이세요?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음악 추가는 내가 원하는 음악이나 효과음, 녹음 등을 넣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뮤직비디오 같은 게 있으면 뮤직비디오에서 음악을 추출하시거나 템플릿의 음악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요 음악의 플러스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은 옆에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하시는 거예요. 음악이 보시면 뭐 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있고요. 만약에 내 기기에 있는 음악이 있다면 그런 음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음악은 별표를 눌러서 즐겨찾기를 해놓게 되면 마이라는 곳에서 쉽게 그 음악을 찾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음악을 집어넣으실 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시작 위치서부터 끝 위치까지 음악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음악의 음량, 그리고 음악을 이렇게 우리가 끌어다 넣었으면 앞부분이 어색할 수 있을 때 페이드 인을 이용해서 점점점 소리가 커지게 그렇게 해서 넣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음악을 넣을 때 플러스를 누르면 음악이 들어가겠죠? 그러고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음악이 같이 들리는데 여기 앞에 있는 영상에도 음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음악을 이 영상 뒤쪽으로 옮기겠다라고 한다면 이 음악의 위치를 바꿀 때는 선택하시고 끌어서 이렇게 위치를 뒤쪽으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음악과 상관없이 들어가시겠죠. 자, 영상에 음악을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음악을 터치하시면 음악에도요, 이렇게 편집과 분할, 여기부터 여기까지 볼륨 등의 각각의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가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음악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음악에서는 음악과 효과음, 내기기, 비디오, 뭐 템플릿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템플릿에 있는 음악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효과음을 가져오실 때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효과음은 요 옆에도 있으니까 요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닭볶음탕이 나온 이 위치에다가 효과음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효과음을 눌러서 여기에서 내가 쓰고 싶은 효과음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단 템플릿이 보시면 사물, 뭐 웨폰,
전자기기 등장, 일상, 문구, 사람들, 예능 등의 다양한 효과들이 있고요. 만약에 예능으로 가면은 이런 소리들이 들어있어요. 사람으로 가면은 이런 효과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요거나 뭐 치어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요거 효과, 그죠? 그러면 플러스를 누르면 그 위치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중간중간에 추임새처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도 볼륨을 조절할 거라면 볼륨을 크게 조절하거나 작게 조절하는 형식으로 맞춰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녹음을 또 설명드릴 건데 녹음은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누르고 만약에 마이크를 누르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녹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레이션 역할을 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권한이 아마 설정 안 돼 있었나 봐요. 권한에서 마이크 전환 허용.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지금 화면은 닭볶음탕을 볶는 화면이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만들면 소리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실 때는 소리를 선택하셔서 삭제하시면 쉽게 삭제도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비디오는 비디오 안에 있는 음악을 추릴 때 가지고 올 때 이용을 하는 거고요. 템플릿은 기존에 이제 여기 비타 어플에 있는 템플릿의 음악들이 있었잖아요. 그 음악을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올 때 템플릿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음악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음악이 이렇게 하나의 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음악을 레이어를 여러 개를 놓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자, 한번 음악 꾸며 보시고요. 효과음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적용하시고 나선 스타일을 설명드릴 건데요. 한 5분 정도 음악 조절하실 시간 드리고 20분의 스타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타일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스타일의 경우는 다양한 스타일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용하고 싶은 부분에 스타일을 그냥 입혀서 적용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스타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적용이 되고 나서 보면은 효과가 여기 적용이 돼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뭔가 좀 다른 어떤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스타일이 새 프로젝트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저는 이걸로 적용하진 않을 거니까 다시 X 눌러서 닫을게요. 자, 스타일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율은 뭐냐면 우리가 영상을 촬영할 때 목적이 항상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인스타에 피드로 올릴 거야. 또는 유튜브에 올릴 거야.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쇼츠라고 해서 짧은 영상은 세로로 된 영상으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영상의 비율을 몇 초로 잡아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게 비율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16대 9 이미지, 16대 9의 영상을 많이 찍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짧은 영상들 같은 경우는 세로로 된 그런 영상을 쓰시기도 하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율 설명드렸고 효과 설명드려 볼게요.
자, 효과라는 부분은 터치를 해보면 효과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느낌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레코드 블러 이런 효과를 넣으셔도 이렇게 촬영하는 모양이 되니까 뭔가 좀 특이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한테는 화면을 확대해서 찍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효과가 또 있어요. 자, 효과에 보시면 줌인, 줌아웃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걸 이용을 하면 이렇게 줌인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이런 효과가 들어가 있게 된다면 보시면은 이렇게 줌아웃을 해서 늘려져서 보이기도 하죠. 이런 효과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효과에도 되게 다양한 효과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이제 프레임이나 레트로에 대한 효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효과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터치를 해주시면은 적용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효과도 되게 다양한 효과들이 많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효과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얼굴이 없어서 좀 애매한데 얼굴 인식도 하나 소개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서 사진 한 개만 추가해 볼게요. 제 얼굴 들어간 걸로 해보죠. 자, 여기서 아까 여기 효과의 얼굴 인식은 이제 얼굴을 인식해서 이런 식의 어떤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역시 재밌는 효과 중에 하나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라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얘는 지금 지우겠습니다. 자, 효과 부분 설명드렸고요. 효과의 얼굴 인식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마 금방 보실 거라서 한 5분 정도 또 시간 드리고 사운드에서부터 또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음악을 넣을 때 사운드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효과음, 녹음 각각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이제 만들 때 요 앞에다가 제가 제목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적고 싶어요. 그렇다면 텍스트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텍스트의 텍스트는요, 텍스트를 우리가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여기다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천 나들이 라고 제가 글씨를 적었고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되게 단순하죠. 위치는 끌어서 움직이고 크기도 조절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글씨가 너무 단순해서 저는 글꼴을 이쁜 걸 쓰겠다라고 한다면 글꼴로 가면은 되게 다양한 글꼴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글꼴을 눌러서 적용만 해주시면 되고요. 스타일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스타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의 색깔이나 그죠? 여기 색상을 내가 그라데이션으로 넣고 싶으면 그라데이션으로 넣거나 아니면 여기다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까지는 좀 정신없는데 색상이나 그라데이션까지는 괜찮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외곽선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여기 두께가 지금 너무 얇다. 난 좀 더 두껍게 하겠다면 두께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외곽선의 두께를 맞출 수도 있고 이 외곽선의 색깔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의 색깔을 고르고 그림자의 불투명도나 흐리게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거리를 어느 정도 띄울 것인지 각도는 어느 방향으로 이 그림자가 나오게 할 것인지 등을 맞춰서 그림자를 넣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텍스트 바깥에 배경을 넣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배경은 좀 잘 안 쓰긴 하지만 제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 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것도 불투명도를 낮추면 이렇게 흐리게 늘 수가 있고요. 윤곽선을 주고 싶으면 윤곽선을 테두리가 이렇게 배경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색깔 다른 색깔로 넣으면 자, 라운딩 가장자리를 굴릴 수도 있고요. 여백을 줘서 조금 더 그림하고 여백이 좀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배경도 되게 잘 되어 있죠. 정렬. 정렬은 글자가 여러 줄일 때 해당이 될 건데요. 글자를 가운데 정렬할지 왼쪽 정렬할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간격이라는 건 자간과 행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제목의 자간을 몇으로 할 것인지, 또 강조를 주고 싶은 부분이면 그림자를 주거나 기울이거나 아니면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취소선을 하는 등의 어떤 강조 효과들도 들어있어서 스타일도 되게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목 부분에 간단하게 지었고요. 얘가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흰색 바를 갖다 놓고 여기까지를 누르면 이렇게 짧게만 영상에서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닭볶음탕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게 아마 닭갈비였을 거야. 춘천 닭갈비.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넣을 거니까 텍스트 그리고 입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춘천 닭갈비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아까 전에 설정했었던 글꼴과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본으로 하겠다 그럼 기본으로 바꾸면 되고 스타일도 없애겠다면 없앰을 누르면 이렇게 스타일이 없어집니다. 왜 제목 부분하고는 좀 달라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글씨가 흰색이다 보니까 테두리는 주고 싶다. 그럼 매각선을 눌러서 테두리를 살짝 주시면은 또렷하게 잘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자막으로 달겠다 하면 이런 자막 중에서 다는 것도 가능하세요. 모양들이 되게 예쁜 자막들이 많아서 아마 쓰시면은 유용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는 타이틀이라는 건데 전체 보기라면 다양한 타이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적용하고 싶은 타이틀을 골라주시면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글씨가 나오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라벨에서도 보시면 되게 예쁜 그림들이 많죠. 왜 예능에 보면은 이런 자막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꾸며주시는 게 가능해서 잘만 활용하신다면 진짜 괜찮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예능에서 쓰여지는 나 혼자 산다라든지 이런 모양들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활용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글씨로 저는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닭볶음을 쭉 찍었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글씨를 또 적어 볼 건데 이렇게 놓고 다시 텍스트를 누르면 텍스트를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글을 적을 수가 있지만 지금 보시면 위치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면 자막으로 쓰기는 조금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있는 이 글씨 요 크기랑 모양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싶으실 때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위치랑 크기가 가지고 와지죠. 약간 삐뚤게 되어 있나 보다.
똑바로 맞춘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복사할 거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복사를 하시면 내용이 복사가 돼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그냥 편집해서 바꾸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으시면은 이렇게 글씨를 적을 수가 있고, 여기다가 내가 이번에는 또 다른 글씨를 적겠다. 텍스트에서 아까 봤던 뭐 자막 같은 걸 활용해 볼까요? 라벨도 괜찮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블링 효과를 넣어가지고 글씨를 뭐 좀 말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다면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또 이 효과에다가 그냥 글씨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심심하다 하시면 여기가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렇게 눌러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적용만 해주시면 이 부분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막을 몇 개 달아보세요. 자, 자동 자막의 경우는 뭐냐면요. 요거는 지금 해당이 되진 않는데 제가 어떤 강의 영상을 찍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동영상 안에 얘기하는 것을 클로버라는 어떤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 자막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 영상에서는 자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를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강의한 영상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클로버 자동 자막 생성을 이용해 주면은 제가 일일이 타이핑해서 자막을 적지 않아도 제가 얘기한 내용을 얘가 음성 인식을 해서 자막으로 달아주거든요. 그럼 얘가 잘못 알아들은 데만 제가 조금만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걸 자동 자막이라고 합니다. 진짜 놀랬어요. 기능들 보면서. 자, 그 중에서 제일 좀 제가 흥미있게 봤던 게 이 AI 보이스인데요. 이 AI 보이스는 뭐냐면 내가 타이핑을 한 대로 얘가 읽어줘요. 자, AI 보이스를 눌러서 한번 타이핑 해볼게요. 근데 좀 소울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냥 제가 맛있겠다라고 이렇게 자막을 적었어요. 그러면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에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들릴지 모르겠네요. 조금 키워서 들려볼게요. 마음에 드는 속도로 조절을 해서 마음에 들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느리게 할까요? 맛있겠다. 요걸로 할까요? 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그 위치에 이렇게 음량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게 클로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맛있겠다라고 적은 제 이 글씨는 없애고 싶어요. 그럼 X를 누르면 글씨는 없는 상태로 소리는 나요. 이 위쪽에 음량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AI 음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적었어요. 그리고 캐릭터를 골라요. 철판닭갈비 차림새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요거 글씨를 쓰셔도 되는데 얘가 필요 없으면 글씨는 삭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리만 나오고 글씨는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차가운 닭갈비 차림새예요. 만약에 이걸 없애겠다. 그럼 선택해서 얘를 삭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AI 음량도 삭제가 되겠죠? 자, 텍스트에서 AI 보이스 정말 제가 놀랬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요즘 유튜브 같은데 막 AI가 막 읽어주잖아요. 물론 이 기능을 쓴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상에다가 AI 보이스를 넣고 싶을 때 재미삼아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괜찮은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스티커. 스티커는 이런 스티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 꾸미고 싶은 부분에다가 요거를 뭐 최고라고 하면 이렇게 꾸며서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나타나서 최고 이렇게 되어있죠? 소리랑 좀 맞춰야 되겠다. 싱크를. 그럼 얘를 좀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흰색 바를 갖다 놓고 옮기시면은 위치를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차가운 닭갈비 차림새예요. 이런 식으로. 자, 텍스트에서 스티커까지 보았고요. GIF 같은 경우는 GIF 영상을 가져다 넣습니다. 왜 예능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GIF 영상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이쁘게 넣고 싶을 때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안나를 넣어가지고 기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려준다든지 뭐 돌아가게 하거나 이렇게 크게 하거나 이건 이제 맘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텍스트 부분은 쭉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이따가 PIP부터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 PIP를 누르면 이 PIP가 뭐냐면 이 영상 안에 사진을 넣거나 동영상을 넣는 효과를 PIP라고 합니다. 그래서 PIP를 누르면은 이렇게 비디오나 이미지 또는 아까 받아놨던 영상 소스들이 이렇게 보일 텐데요.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비타 어플에서 제공하는 영상 소스인 거죠. 아까 제가 이 환호하는 사람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제가 이런 효과를 넣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얘를 늘릴 거예요. 크기를 키워서 맞출게요. 그리고 이 영상에 크로마키를 줄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밑에 크로마키를 눌러서 이 녹색 배경을 투명하게 할 거야 라고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이 녹색 배경이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그림이 보이고 환호성하는 사람 모양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 테두리에 녹색이 보여요. 그래서 강도를 좀 조절해서 녹색이 안 보이게 강도나 부드럽게 등을 맞춰 놓도록 할게요.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죠? 이 정도면.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고 한번 볼까요? 아 맞다. 여기 효과가 적용했던 게 있었죠? 에잉, 요 뒤에다 놔야지. 이 사람들이 위치를 좀 줄여야겠네요. 모양에 맞게 다 보이도록 조절해서 맞추고요. 볼까요? 여기까지가 아까 주민 효과가 있었어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효과를 좀 재밌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IP는 이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PIP를 만약에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저번에 우리 이미지에 보면은 저번에 우리가 제작해 놓은 로고가 있잖아요. 아마 샌드애니어에 있을 거예요. 그럼 샌드애니어에 있는 로고를 가지고 와서 집어넣으시고 크기를 조절하세요. 얘를 줄여서 오른쪽 상단에다가 배치를 해 놓고요. 적당한 정도로 맞추면 되죠. 그리고 얘를 투명하게 하실 경우는 여기 이제 투명하게 불투명도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살짝만 줄게요. 불투명도를. 그리고 얘를 끝까지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 끝으로 가서 여기까지. 그럼 얘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영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 브랜딩이 제대로 되겠죠. 저거 늘려놓은 것 때문에 애매하네. 요거 지나고 나서부터 넣을게요. 저 주민 효과를 넣었더니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 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위치에 계속해서 내 영상이 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내 어떤 브랜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IP로 이렇게 로고를 집어넣어서 브랜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동영상 안에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게 PIP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내가 어떤 동영상을 넣겠다면 PIP에서 내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멸치 어플에서 저번에 만든 영상인데요. 작게 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뜨나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안에 다른 영상을 집어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PIP 이해되셨을 거고요. 영상 소스 볼까요? 영상 소스는 다양한 영상 소스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효과들이 진짜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이나 질감 등의 이런 효과들이 정말 많으니까 적용하고 싶으신 효과가 있다면 적용하시면 되고요. 까맣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이나 이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요. 크로마키 영상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아까 전처럼 원래 있는 영상이 보이면서 저 그림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효과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소스 간단하게 얘기 드렸고 스티커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제가 스티커를 넣고 싶어요. 그럼 스티커를 누르고 여기에서 스티커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전에 봤던 효과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박수치는 스티커 이 정도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거할 거예요. 자, 모자이크. 이 모자이크는 뭐냐면 가끔 이제 얼굴이 찍혀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모자이크를 이용해서 이 갈매기를 초상권을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내 개인정보가 만약 찍혀있는 그런 부분이면 이렇게 픽셀로 또는 픽셀 강도 요거 조절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리게 해서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의 한 부분이 좀 지저분하게 나왔다. 그럴 때도 블러라든지 모자이크 효과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흐리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필터. 이건 그냥 필터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필터 효과들이 있고 마음에 드는 필터 효과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 하나에만 적용이 돼 있으면 뭐랄까 좀 구분이 달라 보이겠다 싶으면 모든 클립에 적용하면 여기 있는 모든 클립에 똑같은 필터가 적용이 돼서 나오니까 영상 자체가 그래도 좀 더 예쁘게 색감이 보일 수가 있겠죠. 자주 쓰는 필터들 같은 경우는 필터도 기억해 놓으셨다가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조절.
조절이라는 거는 색감의 밝기나 대비를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것 같아서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자, 볼륨은 이제 영상에 대한 클립의 오디오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경 같은 경우는 사진을 만약에 넣었을 때 사진 바깥쪽에 배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블러 처리를 할지 색상으로 나타낼지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진을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배치를 하고 이렇게 블러가 나오게 하는 이런 느낌도 괜찮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디자인 감각에 따라서 이쁘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기 회전 나머진 설명했던 내용들이라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요. 저는 그럼 대략적으로 영상을 다 만든 것 같으니까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자, 내보내기를 누르게 된다면 비디오 저장 중이 뜨고요. 이게 이제 비디오 저장이 되면은 갤러리에 저장이 돼요. 비타라는 그 폴더가 생기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파일을 찾기도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저번에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랑 마찬가지로 일단 이게 다 이제 비디오 저장이 되고 나서는 다른 채널들에, 그러니까 유튜브에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채널에다가 올리시거나 단톡방에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요거 만든 거는 단톡방에 한번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서 한번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거기까지 해서 단톡방에 올리는 것까지 해서 오늘은 수업을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일단은 한 주 정도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그쵸? 사진이랑 동영상 이런 것들을 찍어 가지고 오시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실제 포스팅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제품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그냥 난 그런 거 아직 모르겠다, 그냥 일상으로 하겠다면 일상적인 어떤 맛집이나 제품 리뷰 아니면 산책하시던 그 산책로를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진은 대략 한 10장에서 한 10장에서 한 20장 정도 되게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세로보다는 가로로 된 동영상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1, 2분 내외로 짧게 그냥 영상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영상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유튜브에 올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틱톡에 올리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옆으로 밀어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거를 톡방에 전송을 할 거니까 카카오톡에서 톡방을 찾으셔서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 아닌데? 잘못 보냈다. 이런. 이건 당황하겠네요. 다음에 알려줄 거니까 뭐 상관은 없죠. 저걸 끊어내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와이파이를 끊거나 데이터를 끊어가지고 일단 뭐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저기는 그냥 올리고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7회차였죠? 저희 반이. 핀트가 안 맞았네요.